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스크리닝 행사에는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정우현, 박혜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오늘은 화제가 된 몇 가지 일들에 관한 해외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정재의 인터뷰입니다. 오징어 게임 상영회를 한 뒤 취재진이 감독과 배우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MBC 엑스트라 TV 여성 기자는 이정재에게 anymore without people recognizing you. What has been the biggest life change for you since the series came out? 이 질문을 들은 한국인들이라면 머릿속에서 커다란 물음표가 생기셨을 겁니다. 이정재는 한국에서 언제나 탑스타였고 밖에 나가면 누구나 알아봤으니까요. 당황할 만도 한데 이정재 배우의 답변에 한국을 포함해 해외 팬들까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질문을 들은 이정재는 미소를 짓더니 저를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생겼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것이 미국에서요. 뭐 식당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길거리 지나갈 때도 알아봐 주셔서 저도 놀라서 저분이 왜 날 보지? 나는 이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과연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정재는 너무 겸손해서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녀는 한국 배우들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정재는 리암 니슨과 함께 영화에도 나왔을 정도로 한국의 최고의 배우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이병헌을 미국 배우 켄정으로 착각했었죠. 또한 서양 리포터들이 윤여정에게 브래드 피트를 계속 언급할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인종을 볼 때 세밀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당신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인종을 볼 때 그나마 그 인종 중 가장 익숙한 얼굴을 떠올릴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본에 살았을 때 사람들은 나를 전혀 닮지 않은 백인 여배우와 유명인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처럼요. 기자들이 윤여정에게 브래드 피트의 냄새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던 사건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끔찍했고 윤여정의 이룬 성취에 대해 미친 듯이 무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문화 이외에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극도의 미국주의. 미국 리포터들이 외국 배우들과 이야기할 때면 늘 부끄럽습니다. 리포터들이 지식이 없거나 항상 멍청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미국 중심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기생충 감독이 레드카펫 행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리포터가 한국어로 영화를 찍게 된 계기를 물어봤죠. 그는 곤란해하며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리포터에 대한 비판에서 점점 미국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한국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할리우드에서 모욕받은 사건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회자된 사건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 소품총을 발사해 촬영 감독이 사망한 사건은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죠. 그 사건에 관한 생각을 황동혁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대답은 오징어 게임에도 여러 소품이 존재하지만 일단 한국은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없고 경찰만이 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과는 다르게 총알이 발사되는 사고는 일어날 수 없고 한국의 세트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현실에서 총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러스트에 비극을 해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사람들의 의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캐치한 건 한국 콘텐츠 속 총이 주는 낯설음이었습니다. 달콤한 인생에서 한국인이 총 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낯설다는 것을 말해주는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마피아 집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분해와 재조립 방법을 모르고 실제로 정확하게 쏘지 못한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달콤한 인생은 이병헌의 복수가 주된 내용이며 영화 후반부에 이병헌은 총기를 매입하면서 총기의 기본 사용법을 배우는데 그 장면을 본 미국인의 반응입니다. 다른 반응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SNS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왜 백문신 남자와 그가 싸운 사람과 칼만 있고 총은 없었는지 묻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허성태가 총소리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성태는 갱스터이기 때문에 지금쯤 수천 발의 총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었죠. 칼은 확실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총기 규제법이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는 치안이 뛰어나며 어디에든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영화 세트와 스튜디오에는 실탄은 없습니다. 빌어먹을 영화 세트장에 실탄을 가져오지 마세요. 미국 영화에서 진짜 총알은 필요 없습니다. 화기 및 탄약을 소유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인 뿐입니다. 미국은 인구 100명당 120개의 총기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 유일합니다. 저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고 실제로 거의 매일 아파트 건물 밖에서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소리입니다. 아내나 부모님과의 즐거운 대화에서 큰 총성이 울릴 때마다 희생됐을 누군가를 애도하고 우리의 얼굴에서 천천히 미소는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전반적인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둔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이 얼마나 총기 사고에 취약한지에 대해 토론했죠. 이 담화는 꽤나 길게 이어졌지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예, 처음에는 뭐 시즌2를 꼭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언젠가는 나오게 될 운명인 것 같고요.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에 관한 뜨거운 해외 반응 확인해 보시죠. 같은 감독이라면 시즌2가 기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갑니다. 두 번째 시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확장하는 데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나는 두 번째 시즌이 다시 같은 쇼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죠. 나는 새로운 게임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메인 이벤트보다 부수적인 플롯이 될 것입니다. 기훈의 계획 이외에도 게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하인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는 분명히 게임을 무너뜨리려는 기훈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감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황동혁 감독이 서두르거나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쇼를 좋아하지만 압박감을 느끼면서 작업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런 감정은 곧 그가 사랑하는 일을 단순한 과제처럼 만들겠죠. 그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독은 확실히 해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감독은 한국 인터뷰에서 그가 오징어 게임을 찍으면서 4개의 치아가 뽑혔고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시작하면 틀니를 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4개가 아닙니다. 무려 6개입니다. 구글링 해보세요. 오징어 게임을 사랑하는 팬들은 시즌2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론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그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황동혁 감독의 추후 일정에 대해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작품을 하나 찍고 시즌2에 들어간다고 인터뷰했었죠.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일정이 변동되었겠죠. 지금 감독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지 예상할 수 있겠죠. 첫 시즌에서는 촬영, 연출, 시나리오 모든 걸 홀로 짊어지셨는데 이번에는 한국 최고의 인재들을 캐스팅해서 같이 좋은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